자, 여러분 드디어 코스피가 3,000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는 광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거의 10년 넘게 이러한 엄청난 상승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코스닥은 코스피의 기세에 비해서 거의 오른 게 없는 상황인데요. 코스닥이 올라야 사실 여러분이 물린 주식이나 여러분이 사고 있는 보통의 주식들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3,000포인트 부근에서요, 저항이 나오냐, 쉽게 말하면 튕겨 내려왔다가 나중에 다시 가냐, 또는 이대로 그냥 뚫고 올라가냐, 그런 기로에 놓여 있었는데 오늘 뚫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을 볼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분봉 흐름을 볼까요? 자, 보시면 오늘 오전에 하락했다가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걱정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이 보합 흐름 갔다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준다면 코스피가 밀릴 이유는 더 없어질 수도 있겠죠. 자, 과거에 2024년도에 엔비디아 주식 오르면서 SK 하이닉스도 같이 상승했거든요. 그때가 2024년 2월이었습니다. 자, 2024년 2월에 SK 하이닉스가 돌파하면서 시장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일시적으로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수개월 동안은 그 위에서 상승 모멘텀을 좀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영향력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인 차트 모양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코스피 종목만 오르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주사 관련된 종목,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코스닥은 지주사 종목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미국장도 괜찮잖아요. 만약 지주사 종목들이 아니었다면 코스닥이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코스피 역시도 지금 한 2,700포인트 정도에 머물고 있었겠죠. 그래서 시장의 주도 섹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걔네가 시장을 끌고 올라가면 나머지 애들도 딸려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자주 드렸죠. 지금 주도주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스닥은 이렇게 보면 왜 못 오르는지 쉽게 알 수가 있죠. 주도주가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코스닥을 대표하는 주도주는 뭐였습니까? 에코프로와, 자, 아직도 나락 가운데 있는 에코프로와, 그리고 셀트리온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와조스키님, 셀트리온은 코스피 200인데요. 자, 코스피 200은 맞죠? 그런데 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가 코스닥 150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올라가면 셀트리온 제약도 같이 올라가고, 제약주가 올라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코스피 200이라 할지라도 지금 혼자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친구가 못 오르면 실제로는 코스닥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바닥을 많이 다졌고, 여기서 조금만 올라와줘도, 조금만 힘을 내줘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지주사 종목들이 그동안 돈을 잘 벌었는데 저평가가 돼 있었잖아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도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금리를 올려도 이전의 매출폭을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고, 매출은 오히려 더 늘어난 상태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그런 게 상승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그래도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나쁘지가 않습니다. 셀트리온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개선이 되면서 어쨌든 나아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못 오를 이유가 딱히 없는 거죠. 지주사가 오르면 이 종목들도 못 오를 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왜 못 오르냐? 사실 답은 하나예요. 그런 맥락으로 따지면 오르는 게 맞는데 답은 하나입니다. 세력들이 코스닥은 올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동안 지주사 종목 산 사람들 있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코오롱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구독자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지금 말고 이전부터 코오롱 주식 난 널 사겠어 하면서 이걸 모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매출도 보세요. 매출도 사실 그렇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엄청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방금 보았던 셀트리온보다 더 부진합니다. 그럼 이런 종목이 왜 올랐을까요? 세력들이 올린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죠? 합리적이죠? 세력들이 지주사 종목만 올려서 증시를 위로 띄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자주 언급하지만 그 종목도 많이 흔들었기 때문에 손절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개미가 없는 우량주 위주로 올리는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한 말이겠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셀트리온도 강성주주가 그렇게 많고, 삼성전자도 사실 그렇고,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좋은 회사라고 평가해서 매수를 많이 한 종목들은, 우량주들은
안 올려줬다. 그런데 증시만 올릴 수 있는 그런 번외의 종목들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은 건 맞는데 반만 좋은 것도 맞는 말입니다. 삼성전자도 여전히 차트가 부진하고 있잖아요. 자, 하지만 언제까지 코스피만 오르는데 코스닥이 안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외국인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주가를 쉽게 말하면 조작해서 올리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선발적으로 올리고, 그리고 그 다음 외국인들은 이 세력들을 위한 물량바지 역할도 하기도 해요. 개인 투자자만이 세력들을 위해서 물량을 받아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외국인도 포함되고 기관도 다 포함됩니다. 어쨌든 이 친구들도 오르는 조식의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따라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여기서 먼저 올랐던 지주사 종목에서 시세 차익이 많이 나오고, 야 이제 좀 많이 올랐지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돈들이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건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종목에서 많이 있다가 또 이쪽으로 옮기고, 수익이 괜찮은 곳으로 옮기고, 호재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그렇게 옮겨 다녀요. 그러니까 이 다음 턴이 저는 코스닥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부진하고 여러분이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손절하고 원전 종목을 사거나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턴에 코스닥 종목들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3,000을 찍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즐기시면서 어떻게 보면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건 절대로 아니죠. 경기는 지금 사실 굉장히 나쁩니다. 왜 지원금을 주겠어요? 왜 전 국민에게 화폐를 이렇게 뿌리겠습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참 역설적으로 그렇게 돈을 푸니까, 유동성을 제공해 주니까 오히려 증시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팬데믹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코스닥이 오르기 위해서는 연준에서 금리를 빨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국채금리에, 미국 국채금리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돈들이 엄청나게 묶여 있어요. 그 돈들이 빨리 넘어와야 되거든요. 미국 국채금리가 4%가 넘잖아요. 엄청난 이자를 주고 있단 말이죠. 안전하고. 거기서 돈들이 이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파월이 올해 금리를 2회 정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쨌든 내리는 건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 안에 2회 인하가 되면 그것도 이제 하반기에는 코스닥 쪽에서는 호재가 됩니다. 왜냐면 우량주는, 그러니까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들은 어쨌든 매출이 받쳐주고 유동성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간절한 건 뭐냐면, 유동성이 필요한 회사들은 중소형 기업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빨리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호재를 결국은 반영을 할 것이다. 지금은 답답하지만 다행히 주요 저항은 뚫었어요. 코스닥이. 제가 이 아래는 침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항상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시점들이 바로 이제 이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힘들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이제는 여기를 뚫고 위로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이 매물대 위를 도전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코스피 추세대로 하면 900포인트 이상은 그냥 오를 것 같기도 합니다. 코스닥이. 그러니까 좀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프라인 강의 신청하신 분들은 마감이 됐습니다. 저도 잘 준비해서 강의 때 뵙도록 하죠, 여러분. 자, 그럼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